The History of Intelligence, Cube 7. 1920년 미국. 최초로 라디오 방송을 한다. 웨스팅하우스의 피츠버그 KDKA국을 통해 프랭크 콘라드가 라디오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음악 방송을 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라디오 방송이 된다. 자, 웨스팅하우스의 피츠버그 KDKA국 프랭크 콘라드. 1921년 미국 육군 신호정보부대 Army Signal Corps가 육군 통신단에 윌리엄 프리드먼을 채용해서 암호 해독 그룹을 운영한다. 이 암호 해독 그룹은 1920년부터 1930년 사이에 운영이 된다. 1920년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RIA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채텀하우스라고 하는데 이게 설립이 된다. 자, 영국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 RIA 채텀하우스가 설립된다. 영국의 싱크탱크로 회의석상에서 내용은 바른 보도가 되지만 발표자의 성명은 공개할 수가 없다. 1921년 7월 1일 중국 천두슈 리다자오가 중국 공산당을 조직한다. 중공단 CPC, CCP 간단히 그냥 중공이라고 하는데 천두슈 리다자오 중국 공산당을 조직한다. 1921년 모토는 위 인민 복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이후에 1927년 군대가 조직되고 1949년 10월 1일 국가가 성립된다. 같은 해 영국 1921년 기존의 MI6를 외무성 소속으로 해서 SIS를 설립하게 된다. Secret Intelligence Service. 자, 기존의 MI6를 외무성 소속으로 해서 SIS를 설립하게 된다. 1921년 독일 국방부 산하의 방첩기관인 아베르를 설립한다. 아베르는 방첩, 방어, 워드오프의 뜻이다. 방첩청이라고도 한다. 1935년에서 1945년 사이에 빌헬름 카나리스 제독이 지휘를 했다. 설립 연도가 1920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1928년도에는 해군 정보부와 병합을 한다. 그러니까 해군 정보부와 아베르가 1928년부터 1938년 사이에는 병합되어 있는, 통합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다가 1938년 빌헬름 카나리스 제독이 이 해군 정보부와 아베르 병합되어 있던 것을 다시 나눠서 중앙군사정보기구로 재조직을 한다. 그리하여 이 조직은 1945년까지 존속을 한다. 1922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이 성립한다. USSR. 이것은 1991년까지 존속을 하는데 소비에트 연방이 성립되면서 비상위원회 베체카를 해체하고 국가정치부 GPU로 바꾼다. 이 국가정치부 GPU는 1923년 통합국가정치국 OGPU로 바뀌고 다시 1934년 국가안보국 GUGB 그리고 이후에 스탈린이 국가내무위원회 NKVD로 바뀌게 된다. 국가정치부 GPU, OGPU, GUGB, NKVD. 1922년 근동 니어이스트 오스만 제국이 해체된다. 오토만 엠파이어, 오토만 투르크,
Turkish Empire 라고도 하는데, 메흐메트 6세가 폐위되면서 술탄제가 폐지된다. 이 오스만 제국은 1299년부터 존속이 되어 왔었는데, 이 오스만 1세가 아나톨리아 서북부의 세력들을 규합하면서 성립된 제국이었다. 그러니까 1922년 근동 오스만 제국 해체.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 대지진이 발생해서 조선인이 2만 명이 사망한다. 경기 불황에다가 일본 경시청이 조직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했었다. 흑색 테러, 진고이즘, 극단 맹목 배타적 애국 민족주의라는 진고이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겠다. 1925년 독일 나치 친위대 SS가 설립된다. 300명이 초창기 멤버였었는데 7년 정도 지나고 1932년 따로 이 나치 친위대의 정보기구로 SD라는 것을 또 설립한다. 그리고 1년 후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할 당시 인원이 5만 명으로 바뀐다. 1925년 중국 당 산하에 중앙군사부 정보조직을 만든다. 1926년 11월 달에 중앙군사위원회로, 1927년 11월에 중앙특별공작위원회 산하 중앙특과, 다른 말로 보위부라고도 하는데 중앙특별공작위원회 산하 중앙특과가 설립된다. 그리고 3년 정도 있다가 1930년경에 중앙사회부에 흡수가 되고 다시 또 10년 정도 있다가 1940년경 중앙정보부로 바뀐다. 이것은 1945년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보, 책반, 간첩, 통일전선. 다시 정보, 책반, 간첩, 통일전선 이런 업무를 했었는데 중앙군사위원회 내에 설치되어서 당통, 군통 구별 없이 당군을 지휘 통제한다. 이후 관행으로 계속해서 존재했다. 따라서 중앙정보부 1945년도에 없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1926년 임시정부 국무령 김구 애국단을 설치한다. 여기서는 1931년 10월 달에 한인 애국단으로 바뀌고 특무공작을 했었다. 3개월 정도 후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이 천황에게 폭탄을 투척한다. 그리하여 1932년 1월 28일 20일 정도 있다가 1차 상해사변이 발발한다. 그리고 또 한 3개월 있다가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상해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한다. 같은 달 1932년 4월 이덕주, 유진만 조선 총독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다음 달 1932년 5월 최흥식, 유상근, 다롄의 관동군 사령관 혼조 시게루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쳤다. 다시 1926년 국무령 김구가 애국단을 설치했는데 5년 정도 있다가 1931년 한인 애국단으로 바뀌고 특무공작을 전개했는데 이듬해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이 천황에 폭탄을 투척하고 그래요. 1932년 1월 28일 20일 정도 있다가 1차 상해사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3개월 있다가 윤봉길이 상해 홍구공원에 폭탄을 투척하고 같은 달 이덕주, 유진만은 조선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었고 다음 달 최흥식, 유상근은 다롄,
관동군 사령관 혼조 시계루를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자, 이봉창, 윤봉길, 이덕주, 유진만, 최흥식, 유상근. 1927년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창설한다. 1927년 1월 27일 미국 맥그레인 연방대법원 재판 맥그레인 vs 도허티. 정보 업무 통제 수단으로서의 미국 의회의 입법권을 구체화한다. 다시 정보 업무 통제 수단으로서의 미국 의회의 입법권을 구체화한다. 자, 맥그레인 연방대법원 재판에서 판시 내용을 보면 헌법상 의회 조사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입법 기능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획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 조사 활동의 일환으로서의 조사권은 함축된 권한 (implied power)으로 전례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므로 의회는 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개시하고 증거, 즉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다. 의회의 위임을 받은 특별위원회 역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고 조사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헌법적인 권능을 부여받는다. 그 일환으로 비협조적인 증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명령할 수 있다. 반면에 의회에서의 증언자는 형사소추에서 면책을 받는다. 라는 판시를 내렸다. 맥그레인 vs. Doherty 1927 was a case heard before the Supreme Court, decided January 17, 1927. It was a challenge to Molly Doherty's contempt conviction and arrest, which happened when he failed to appear before a Senate committee investigating Attorney General Harry Doherty's failure to investigate the perpetrators of the Teapot Dome scandal. The court upheld his conviction. In the case, the Supreme Court held for the first time that under the Constitution, Congress has the power to compel witnesses to appear and provide testimony. 1929년 10월 24일 미국 세계 검은 목요일. 뉴욕의 주식시장이 붕괴가 된다. 세계 대공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후 미국은 관세를 최대 48%까지 올리는 스무트-홀리 관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 스무트-홀리 관세 법안. 7년 정도 있다가 1936년 케인즈가 고용, 이윤, 현금에 관한 경제 일반이론, 다시 고용, 이윤, 현금에 관한 경제 일반이론을 출간한다. 거시경제, 복지, 자유방임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 경제를 대체하여 수정자본주의가 대두하게 된다. 루즈벨트는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타개하려 한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은 군국주의, 제국주의로 흐르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다. 1931년 9월 18일 중국과 일본 만주사변, 9.18 사변이라고도 한다. 1928년, 그러니까 만주사변이 벌어지기 3년 전에 만주군벌 장장님, 이 장장님이 봉천역에서 폭살되는 사건이 있었다. 자, 만주군벌 장장님 봉천역 폭살 사건.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아들 장항량, 장쉐량이 국민당과 손을 잡고 일본에 정하게 된다. 이에 일본 관동군은 봉천 외곽의
류타오후에서 자기네 관할이던 만주 철도를 파괴하고 이를 중국 장쉐랑의 동북군 측 소행이다 라고 트집을 잡아서 철도 보호구실로 만주를 침략한 것이다. 다시 그러니까 류타오후 사건, 망주 봉천역 교외에 있는 류타오후 사건 혹은 류타오거우 사건 혹은 유조구 사건, 자 류타오후 사건, 류타오거우 사건, 유조구 사건, 이 사건의 배후가 장쉐량의 동북군 측 소행이라고 트집을 잡아서 철도 보호 구실로 만주를 침략한 것이다. 그게 바로 만주사변, 9.18 사변. 만주사변이 터지고 한 두 달쯤 있다가 1931년 11월 7일 이 마오쩌둥과 공산군 주더, 개국 원수인데 이 개국 원수 주더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을 수립한다. 다시 만주사변이 있고 나서 두 달쯤 있다가 마오쩌둥과 주더 이 두 사람이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 중국 소비에트 공화국이라고도 하는데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을 수립한다. 이것은 이제 1937년까지 존속을 하게 된다. 6년. 소련이 지지를 했었고 중국 남동부 장시성에서 독립했던 것이다. 1932년 1월 8일, 그러니까 한 3개월쯤 있다가 한국,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한인 애국단에 이봉창이 폭탄을 투척한다. 그리고 20일쯤 있다가 1932년 1월 28일 1차 상해 사변이 벌어진다. 상하이 국제 공동조개 주변에서 중화민국과 일본 제국의 군사가 충돌한 것이다. 다시 상해 국제 공동조개 주변에서 중화민국과 일본 제국의 군사가 충돌한 것이다. 이것은 1937년, 그러니까 5년 후에 벌어질 중일전쟁의 전초전이었다. 1932년 3월 1일, 한 달하고 3일 있다가 만주국이 건국이 된다. 1932년 3월 1일 만주국이 건국된다. 부의가 국가 수반이 된다. 1932년 4월 29일 한인 애국단의 윤봉길, 당시 나이 25세 윤봉길이 홍코우 공원의 천장절 상하이 점령 기념 행사장에서 폭탄을 투척한다. 거기서 이제 다친 사람 중에 다리를 다친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시게미스 마모르, 이 시게미스 마모르는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하고 항복 문서에 조인할 때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서 항복 문서에 조인을 한 인물이다. 1934년 10월에서 1935년 10월 1년 정도 대서천 또는 대장정, 중국 공산당 홍군이 국민당군의 포위망을 뚫고 9,600km를 걸어서 예난으로 탈출한 것이다. 이것을 대서천, 대장정이라고 한다. 군사적으로는 대실패의 패주였지만 중국 전역에 홍군의 이념을 알리고 중요한 핵심 지도자급 인물들이 생존했으며 홍군의 게릴라 전략, 즉 유격 전략 전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그런 사건이 되겠다. 마오쩌둥이 핵심 지도자로 이때 부상을 하게 된다. 자, 1934년에서 1935년 사이 대서천, 대장정 9,600km를 걸어서 예난으로 탈출한 사건. 마오쩌둥이 핵심 지도자로 부상한 사건. 대서천, 대장정.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 다른 말로 진화사변이 벌어진다. 이것은 1945년 9월 2일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는 날까지 계속된다. 이것은 만주사변, 1931년 9.18 사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베이징 교회의 작은 돌다리인 루거우차오, 노구교 혹은 마르코폴로 다리라고 하는데, 이 돌다리 루거우차오에서 일본군과 중국군 사이에 일어난 일본군 실종 조작 사건을 빌미로 국민당 국민혁명군에 대해 일본군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개했었다. 자,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 진화사변, 베이징 교회 작은 돌다리 루거우차오 노구교 사건, 마르코폴로 다리, 국민당 국민혁명군에 대한 일본군의 일방적 공격, 그리고 5개월 지나고 1937년 12월 난징 대학살이 벌어진다. 30만 명이 사망한다. 일본의 삼광작전, 살광, 소광, 창광 등 잔악행위로 전쟁 기간 중 1200만 명이 사망을 한다. 난징 대학살. 난징 대학살에서는 30만이 죽는데, 여기서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중일전쟁으로 보면 되겠다. 이 중일전쟁 기간 동안 1200만 명이 사망을 한다. 그래야 중국은 국공합작을 이제 하게 된다. (1939년 5월) 일본과 소련의 분쟁이 발생한다. 일소 분쟁, 노몬한 사건. 만주국 서북지역의 외몽골과의 국경지대인 노몬한이라는 곳에서 일본군과 소련군이 격전을 벌여서 일본 관동군이 대패한다. 여기서 소련군의 군단장은 주코프였다. 1949년,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10년 정도 있다가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다. 1932년 미국, 최초로 TV 방송을 하게 된다. 한국은 1956년 5월 12일 방송을 처음 하게 되고, 1932년 최초로 TV 방송을 하고 난 후에 6년 정도 있다가 1938년 10월 20일 CBS 채널에서 화성으로부터의 침입을 소재로 한 Mercury Theater on the Air 라는 이 뉴스 속보형 가상 방송을 했는데,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공황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벤트성 가상 방송이었는데 사람들은 실제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1933년에서 1941년 사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장남인 커밋 루즈벨트가 개인정보기구 비밀의 방 The Room 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게 된다. 1933년에서 1941년 사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장남인 커밋 루즈벨트가 개인정보기구인 비밀의 방,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이라는 말은 대통령 개인이라는 뜻인데, 비밀의 방 The Room 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게 된다. 여기서 The Room은 1927년 빈센트 아스토가 구축을 한 조직인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장남인 커밋 루즈벨트로 하여금 비밀의 방을 운영을 하도록 지시를 한 것이다. 참고로 커밋 루즈벨트는 1953년 이란의 에이작스 공작을 지휘했었다. 같은 해 1933년 일제 일본 제국 하에 조선어학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한다. 이후 조선어학회는 한글 학회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여기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할 때 주시영이 주도하는 한글파와 박승빈 주도하는 정음파가 대립이 있었다.
주시경이 주도하는 한글판은 형태주의라고 해서 그 으뜸꼴을 밝혀 적는 방법을 주장하는 그런 파였고, 박승빈 주도의 정음판은 표음주의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을 주장했었다. 그 이전에 1894년 11월 달에 가보개혁이 있을 때 공문서에 대한 국문 사용, 그러니까 한글 사용을 결정을 했었고, 1907년 학부에 국어연구소를 설치했었다. 그리고 1912년, 그러니까 한일 병합이 있고 나서 2년 있다가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표기법이 정리가 되었고, 1921년 조선어 연구회가 발족되었으며 1931년에 조선어 학회가 발족을 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조선어 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한 것이다. 1933년 1월 30일 독일 히틀러가 집권한다. 대통령 파울 폰 힌덴부르크가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을 한다. 그런데 1년 있다가 1934년 8월 이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독일 대통령이 사망을 하게 되고, 국민투표를 통해 총리가 대통령 지위를 겸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지위를 총통 및 총리 Führer und Reichskanzler, Führer und Reichskanzler, 약칭으로 총통 Führer라고 부른다. 1933년 1월 30일 독일 히틀러가 집권을 하게 된다. 1935년 러시아 피의 대숙청이 벌어진다. 1940년까지 스탈린이 국가내무위 NKVD로 700만 명을 처형한다. 여기서 NKVD는 NKVD, People's Commissariat for Internal Affairs, 내무인민위원부 혹은 국가내무위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발음은 NKVD, NKVD, 이 러시아식 발음으로 NKVD. Great Terror, Great Terror란 말이 있는데 Great Purge, 대정화, 대테러, 소련 대학살 이렇게 불리는데 1936년 혹은 1937년부터 1938년, 그러니까 1, 2년 사이에 120만 명을 처형을 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는 처형한 인원은 이제 68만 명이고, 근데 이제 피의 대숙청은 1935년부터 1940년까지 700만 명을 처형했다고 한다. 스탈린 국가내무위 NKVD로 NKVD. 1935년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이탈리아가 프랑스의 묵인하에 에티오피아를 침공을 한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신로마 제국을 선포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이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한 때로 보는 경우도 있다. 1936년, 1년 있다가 독일 라인란트를 점령하면서 팽창 정책을 천명을 한다. 1938년 그리고 1939년 독일이 체코와 폴란드를 각각 침공을 한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가 대독 선전포고를 하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대독 선전포고를 한 1939년, 그러니까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1939년을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때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견해는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한 때를 1935년을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때로 보기도 한다. 1936년 미국 커티스 라이트 소송. 서덜랜드 판사가 있는데, 서덜랜드 판사가 주권 관련 사항은 초헌법적인 사항이다 라고 판시를 내렸다. 그 소송이 커티스 라이트 소송이었다. 자, 주권 관련 사항은 초헌법적이다.
서더랜드 판사, 커티스 라이트 소송. 근데 24년 정도 지나고 나서 1960년대에 사법적 행동주의라는 것이 이제 미국 사법계에 퍼지게 되고 1980년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시빌리티 검찰총장이 정보 활동은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다시 1936년 미국의 커티스 라이트 소송에서는 서더랜드 판사가 주권 관련 사항은 초헌법적이라고 했는데 이후 1960년대를 거쳐 1980년 미국의 시빌리티 검찰총장은 정보 활동은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다 라고 본 것이다. 다음 1939년 미국과 영국 베노나 작전을 시작한다. 베노나 작전 1948년까지 혹은 그 이후로도 쭉 계속되었다라고도 하는데 소련의 신호정보 3,000개를 감청했다고 한다. 일부 해독하고 일부는 해독 못하고